차도 똑같고 차량 금액도 똑같고 이전비도 똑같고 선수금도 똑같고 개월수도 똑같아요. 리스를 실행을 했는데 월 리스료가 26만 원이 작다면 리스를 자주 했다 하더라도 리스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당연하게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인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 이 방식을 선택하는 아마도 대다수는 월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내고 리스 총액의 이자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업에 있는 베테랑 리스로 진행하는 수입 신차 딜러들이나 리스 에이전시, 렌터카 에이전시, 중고차 딜러들까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마진을 높이는, 고객들을 앞에서는 좋은 견적이면서 오히려 고객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견적인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객께서 직접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던 차량이고, 실제 고객이 견적을 받아보고 이거를 좀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차량입니다. 차량은 6,500만원, 이전비까지 합쳐서 6,913만원, 60개월로 해서 잔가를 2,145만원으로 보증금 30%와 선납금 30%, 하나는 110만 4천원, 다른 하나는 84만 2,500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동일하죠. 동일한 차량에 동일한 개월수에 동일한 차량의 금액의 이전비까지 해서 선수금도 1,950만원을 그대로 넣고 잔가도 2,145만원을 넣었더니 견적 차이가 26만원 차이 난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 월 리스료가 낮은 차량을 선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이자를 많이 낼까요? 84만 2,500원짜리일까요? 26만원씩 60개월로 따지면 한 1,560만원 정도를 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까지 합쳐서 내가 총 내는 비용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110만 4천원이 아니라 84만 2,500원짜리가 훨씬 더 이자가 적을까요? 영업사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리스는 1년에 800만원까지가 차량으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10만원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거는 70몇만원 밖에 안 돼요. 나머지 금액은 없어진다고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것으로 하는 게 이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실제로 한번 얼마인가 한번 따져볼까요? 내가 인수한다고 봤었을 때 110만 4천원에 60개월 플러스 잔존가치를 합치면 내가 총 내는 금액입니다. 110만 4천원은 8,770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자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84만 2,500원은 훨씬 더 적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내가 적게 내는 줄 알고 선택했던 84만 2,500원짜리는 총 내는 비용은 9,150만원입니다. 두 개의 금액 차이는 거의 400만원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차량이 6,900만원짜리가 아니라 1억 몇천만원짜리였다면 400이 아니라 800이 될 수도 1,000몇백이 될 수도 있겠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내 신용에 따라서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에 따라서 보증금과 잔가에 따라서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1, 2천만원까지도 이자를 내가 더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꼼꼼하게 조금만 따져봤다면 역으로 몇백만원 내가 이자를 덜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스를 처음 실행하고 영업사원 말을 믿고 내 친한 지인의 영업사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분이 잘한다고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 견적이 바로 이런 충격적인 견적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수금을 내가 1,950만원을 똑같이 들어갔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자까지 총액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베테랑 영업사원들, 특히 신차 영업사원들, 특히 고가일수록 내가 월 내야 되는 리스료가 많아질 때 이렇게 처음에 선납금과 선수금 그리고 보증금을 적절히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월 리스료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할수록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약을 하시지만 결과론적으로 누구를 만족시켜 주는 거냐? 신차 영업사원, 리스 사원, 렌터카 사원, 그리고 중고차 영업사원, 중고차 리스 직원까지를 만족시켜주는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처음에는 만족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서식대로 그냥 내가 내야 되는 것
그 금액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내야 되는 총 금액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어떻고 이율이 어떻고 이런 거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두 개를 단순하게 비교를 할 때는 내가 인수까지 총 봤었을 때 이 총 금액을 보시면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백만 원에서 1, 2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이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검증을 안 하신다면 내가 검증하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키지 않는데 남이 지켜주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자주 쓰는 첫 번째 방식이고 가장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차량 금액의 일부를 선납금으로 받는다. 어렵지 않죠? 총 내는 금액을 비교해보고 선택한다. 이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다면 여타의 견적을 받아본다. 오늘은 신차 에이전시들이, 렌터카 사원들이, 그리고 중고차 업체 직원들이 잘 쓰는 리스 치팅 본인 스스로들이 훨씬 더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 같죠? 선납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한번 비교해보시라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슬기로운 리스 생활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좋습니다.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께 항상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